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4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의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뭘 알고 계신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날 다우지수 0.07% 상승, S&P 500은 0.09%, 나스닥은 0.11%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왜 상승했습니까?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서 상승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주식시장에 뭔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 것처럼 뭔가 계속 포장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4월달 제조업 PMI 지표 50.4, 6개월 만에 최고치다. 4월 서비스업 PMI 지표 53.7, 1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강했다. 6개월 만에 최고치고 12개월 만에 최고치고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러한 느낌으로 뉴욕 증시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지표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진실도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 PMI 지표는요, 기준이 50입니다.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4월달 관련된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3월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투심은 어떤 유동성 위기, 금융권 유동성 위기로 투자자들이 많이 쫄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슈가 예상보다 크게 확장되지 않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뭔가 안도를 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심리다 보니까 3월 달에 어떤 그러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위축되어 있던 그런 심리가 4월 달 돌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이런 안도감 때문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날 4월 달 제조업 PMI 지표 50.4, 그러니까 기준선 5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보다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3.7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긴장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반발되는 어떤 그 심리가 굉장히 업되는 경향이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신경 쓰고 힘들고 그런 공포심이 끝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런 희열 같은 게 더 큽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남녀 사이에서 여러분, 애인 사이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애정이 더 깊어지죠. 물론 싸우고 나서 이 새끼 저 새끼 인연 전연하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애정이 있는 관계 남녀 사이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막 연락도 안 하고 막 우리 헤어져 막 이러다가 다시 화해하면 애정이 조금 더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다가 헤어지지 않고 다시 사랑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희열이 더 커지는 겁니다. 4월달 주식시장, 4월달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3월달에 위축되어 있다가 4월달에 괜찮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제조 PMI 지표가 50.4가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6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는 안 좋았구나. 다시 표현, 미국 경제는 둔화되는 거였었구나. 둔화되는 과정이었구나. 서비스업 PMI 지표는 12개월 만에 최고치. 12개월 동안 미국은 경기 둔화 과정을 겪고 있었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 미국이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반사이익입니다. 3월 달에 너무 공포를 느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희열, 그게 반영이 돼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겁니다. 제가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지표는 괜찮게 나올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이죠. 이 어닝 시즌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뉴욕 증시를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분명히 어닝 시즌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눈높이를 크게 저 땅바닥까지 붙여놨다. 그래서 그 눈높이를 땅바닥까지 붙여놨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예상치라고 하죠. 그 예상치를 엄청 낮춰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했고 뭐 그러면 이번에 어닝 시즌 좋았다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가스라이팅 해드렸죠. 그런데 이날 BMO 패밀리 오피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 시즌은 이벤트가 없는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기업이 실적 기대치를 이미 낮춘 상태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이날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고 뭐였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미쓰리 몰라. 나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손사래를 쳤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그 내용이었구나. 그거였어. 이미 여러분들은 뉴욕 증시를 정확히 꿰뚫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떤 분께서 시황 공부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게 시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부예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 텐데 제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을 좀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 고수한테 주식을 배웠는데요. 그 주식 고수는요, 예를 들면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6천만 원 그러니까 수업료를 내겠다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그 주식 고수가. 그래서 제가 6천만 원 벌고 얼마나 좋아 가르쳐 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어설프게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은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아예 제자로 키우려면 머릿속을 싹 비운 진짜 대학생들 있잖아요. 아직 경제 개념 같은 거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게 낫지. 경제학과 교수다 그래서 뭔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한테 주식을 가르치면은 본인도 짜증나고 전혀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머릿속을 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증권사 입사했을 때 저는 약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증권사 입사했을 때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해외에 대한 국제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고 어떤 그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그죠? 어떤 신제품이 나오고 요즘에 어떤 게 추세고 어떤 게 유행이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요. 어려운 경제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차트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많은 보조지표가 있습니까? 그 보조지표 다 알아야 되죠. 거기에 매매할 때 프로그램 매도가 어쩌고 선물이 어쩌고 파생까지 거기에 국제유가 알아야죠. 금값 알아야죠.
뭐 채권 알아야죠. 그 모든 거를 제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저는 주식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그때 제 마음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을 주식 고수가 가르쳐 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주식의 원리예요. 그 주식 고수는 저한테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게 원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새끼가 저거 진짜 고수 맞나?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고수가 저한테 매일매일 숙제를 시켰는데 그 숙제를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다고 내가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주식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주식의 원리구나. 그런데 그 원리가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뭐 어떤 분들께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빅테크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보다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매매합니다. 어떻게 매매하느냐? 저는 차트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현재가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황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냥 손으로 써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손으로 써서 워딩하지 않습니다. 키보드 치지 않고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쓰면서 이 지표가 어떤 의미지? 그리고 그렇게 손으로 쓰면 기억이 훨씬 더 빨리 되죠. 제 머릿속에 모는 종이의 점찍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물론 쓰는 건 힘들죠. 저는 이미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한 5년 전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손으로 씁니다. 그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야지라기보다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마치 제가 4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무 복잡해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습니다. 보지 않아요. 그 주식 고수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그분은 근데 삼성전자로 1년에 20% 수익을 고정적으로 냅니다. 그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 그러면 삼성전자 망하겠어? 그리고 많이 빠지면은 임원들이 이렇게 사고 막 그러겠지. 그냥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됐어. 이제 뭐 올랐으면 됐지. 뭐 팔지 뭐. 그리고 팝니다. 그렇게 1년에 4번 매매를 해서 삼성전자로 20% 수익을 냅니다. 정말 간단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쓸데없는 거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자니 딴 게 뭔가 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자니 뭔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매매하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제가 저에게 주식의 원리를 알려준 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 매매, 재료 매매를 같이 시작했던 고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해줬어요. 주식은 공부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평생 돈을 못 번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후자가 아니신가? 공부하는 방법을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전문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말이 안 입고 오면 저를 비하하고 싶다면 저를 비난하고 싶다면 저랑 수익률 게임 하자고요. 대신 수익률 게임을 1년 동안 하자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뭐로 얼마를 벌었네 마치 고수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유동성 장세 운 좋아서 운도 좋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매사기 같은 그런 끼도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책을 내고 그리고 강연하고 어떤 투자 자문사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인 척 하지만 진짜 유명한 진짜 능력자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 주식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책을 쓰죠. 그리고 강의를 하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왜 그걸 알려줍니까? 그럼 미쓰리 너는 왜 알려주냐? 저는 알려드리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차트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를 저는 말하지 않잖아요. 대신 제가 해드리는 건 뭡니까? 주린이들의 어떤 멘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어떠느냐, 빅테크에 대한 생각은 어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미쓰리 2차 전지 앞으로 더 갈 것 같아, 말 것 같아 이거잖아요. 빅테크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제가 국제 금값이 1600, 1700달러 때 제가 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금반지도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금값이 2000달러인데 저는 지금 같으면 금은 안 살 것 같다. 이 가격에는 안 살 것 같다. 왜냐하면 1600달러를 받는데 그때 안 샀는데 왜 2000달러를 삽니까? 이거죠. 빅테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저점을 잡아서 사서 수익 내서 제가 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팔면 끝난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굳이 2차 전지를 저는 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뭔가 매매가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후성이란 종목을 들어간다.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왜? 후성은 저에게는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차 전지 그 테마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얼마가 가든 신경 안 써요. 그냥 후성이란 종목을 매매해서 미쓰리 살아있네. 수익 내고 목표 수익률 내고 팔았고 그냥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후성 타령했을 때가 2차 전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죠?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국 주식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아니 오피스텔 계약하려면 미리 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남쪽인지 북쪽인지도 확인하는데 우리가 너무 주식을 껌 사듯이 막 산다. 애플 이런 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는 좀 사기가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테마 쪽을 얘기한다면 결국 시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저리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저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쭉 들어보시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시황이구나라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좀 가는 시간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부심님께서
이 금리 차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아마 이 방송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계속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셔야 되고요. 나 이벤트 맡겼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종목 장세라고 했죠. 그 종목 장세가 어떤 장세냐면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지금 말이 이벤트지 몇 개월 동안 묶여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매번 매일매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설레발치기보다는 내가 책임지고 수익 내줄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믿고 하시는 거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매번 막 그렇게 코멘트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뭐 배당금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제가 배당금 핑계로 이제 톡을 드리면서 배당금 출금해서 쓰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4월 20일 날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음력으로 3월 1일이다. 저는 4월 달에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뭐 무속인이 뭐 3월 달 생일이 지나고 어쩌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4월 20일부터 뭔가 느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제 4월 21일 날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일 사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이놈의 종목은 추천을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빠져가지고 뭐 그 빠진 게 1, 2% 빠졌겠습니까? 근데 그냥 미쓰리 믿고 쭉 가신 거예요. 근데 쭉 매집하다가 갑자기 시세를 팍 줍니다. 그래서 다 매도하고 나왔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목 장세 하는데 4월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지수는 사실 지금 되게 불안불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종목 장세지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막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저랑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종목들 보세요. 4월 20일, 4월 21일 지수가 막 빠지고 이러는데 제가 드린 종목들은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죠? 그중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막 시세 나서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지수가 빠지는 거 대비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매집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껌딱지 붙여놓은 것 같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한일사료 수익 나서 매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그런 손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장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그런 장을 매매하는 게 웬만한 주린이들은 할 수가 없는 매매인 거죠. 그거를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면 빠지는 거를 견뎌야 되고 매집하는 기간까지 또 오랜 시간을 또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시세를 한번 크게 내주는 거예요. 이벤트 지금 참여하신 분들 내 거는 언제? 크게 한번 시세가 오는 날이 내주는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이제 장세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이 종목 장세라는 게 테마 장세라는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종목 장세는 일명 프로들의 장인 거예요. 앞으로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되는 게 그냥 이대로 그냥 돈다방 미쓰리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막 갈증을 느끼시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이럴 수 없는 거여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고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문 올려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고 미쓰리가 나름대로 드리는 답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복잡한 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런 매매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돈다방 미스리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더 다음 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